클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, 리트입니다.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고도 비만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. 비만이 질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, 공식적으로는 이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비만도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보험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보험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, 저는 당뇨도 앓고 있고 하니까 사실 환자가 맞긴 맞습니다.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당뇨랑 지방간에 이제 비만까지 있으니까. 구체적으로는 지금 키 117에 몸무게가 115, 116? 115 정도 되고, BMI로 치면 이제 36.78 뭐 요 정도 합니다. 35 이상을 이제 고도 비만으로 부르고, 40 이상을,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고도 비만 환자들이 이제 고도 비만에서 탈출하는 과정을,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좀 생생하게 담아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랑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이제 이 위우회술이라는 수술을 할 거고요. 이 수술이 사실 외국에서는 좀 오래된 수술이긴 한데,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화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봐도 후기나 이런 걸 찾기가 힘듭니다. 저도 수술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인터넷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와서 이제 몇몇 분들이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, 또 그 수술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가 있어요. 카페가 몇 개 있는데, 그 수술하는 카페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생생하게 실제 수술 전후,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까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실황 중계를 하는 그런 유튜브는 많이 없기 때문에, 제가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공유를 좀 하고, 또 이제 위우회수를 한 다음에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은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, 이거랑 관련된 수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위 밴딩 수술입니다. 랩 밴드라고도 하는데, 위가 고무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 위가 좀 팽팽해지고, 그 상태로 이제 좀 헐거워져 가지고, 위가 헐거워지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이제 좀 배부른 포만감이 좀 덜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많이 먹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위 밴드 수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, 위 밴드 수술은 위가 있으면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밴드, 그러니까 이제 조여주는 그런 거를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,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식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강제로 못 먹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의 수술입니다. 정확한 건 제가 지금 그림을 띄워 드릴게요. 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이 수술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0kg, 20kg 정도가 감량이 된다고 하고요. 다만 이제 이 수술이 부작용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밴드가 미끄러져 가지고 빠져나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, 또 아무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수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뒤에 설명드릴 위절제술이나 위우회술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위 자체에다가 칼을 별로 대지 않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수술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다만 부작용이나 이제 합병증이 심해서 요즘엔 많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장점은 이제 밴드가 얼마나 조이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이런 식습관을 강제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요. 또 나중에 밴드를 걷어내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거에 비해서 단점이 좀 커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위절제술이 있습니다. 위절제술은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위를 그러니까 잘라내 가지고 이제 작게 만드는 건데,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위에 공간을 작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의 양을 한정되게 만들고, 그만큼 이제 적게 먹으니까 흡수되는 영양소도 적어지고, 그러면은 살이 빠지겠죠. 그런 원리로 이제 하는 수술인데, 음식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위 밴딩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수술이긴 한데, 수술 방법이 외과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, 또 아무래도 한번 잘라내면은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부담이 좀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수술하면 대체로 1년 동안 30-40kg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. 30-40kg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수술이 위우회술인데,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식도를 따라 가지고 음식이 그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게 되는데, 그러니까 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 거거든요. 입구를 막고
거의 바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위우회술입니다. 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. 위 부분을 이제 한 15cc 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저기 우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위 부분도 뭐 완전히 떼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원하면은 그냥 몸 안에 놔둘 수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음식을 적게 먹게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수술을 받는 이유는 사실 비만 치료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수술을 하면 당뇨가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. 자세한 원리는 저도 주치의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거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에서 분비되는 어떤 물질이 그 인슐린 컨트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대요. 물질 중에서 그 물질이 이제 많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당 조절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.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위에서 이제 식욕을 돋구도록 만드는 호르몬 중에서 이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그렐린이 분비되는 부분을 또 어떻게 그 활동을 저하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식욕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진짜 배고파 죽겠네 먹고 싶네 이러는데 못 먹는 건 아니고 식욕 자체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. 당뇨까지 치료가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술을 선택한 거고, 물론 이제 이 수술을 하면은 수술하고 몇 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거의 뭐 종이컵도 아니고 소주컵 정도의 음식밖에 먹지 못하게 됩니다. 초기에는 거의 뭐 저기 액체,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저기 미음이나 단백질 파우더 섞은 그런 고형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체, 그러니까 씹어가지고 삼키는 거, 그런 걸 말하는데 고형식을 거의 뭐 초기에 한동안 못 먹게 되고 1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생긴다고 합니다. 합병증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. 뭐 가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합병증이 다른 두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비만 환자나 초고도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85% 정도가 이 수술을 지금 한다고 해요. 옛날부터 해왔고, 이 수술의 역사가 사실 40년이 넘어서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대중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. 미국에서는 연간 14만 건씩 이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당뇨는 완치가 되기 힘들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수술을 하면은 놀랍게도 당뇨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뭐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이제 입원 신세도 져야 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. 뭐 특히 수술하고 한동안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,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불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. 저도 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살만 빼는 수술이면 제가 이 수술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왜냐면 살 빼는 거야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요요가 와서 실패한 전력이 있긴 하지만 언젠가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거고,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살은 언제든 빼면 되는 건데,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몸무게에서 살을 한 10kg, 15kg만 더 빼면은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당뇨는 살을 빼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. 물론 살을 빼면 당 수치가 좋아지겠죠. 식이 조절을 하게 되니까. 근데 지금은 제가 당뇨 약을 먹으면서 이제 당 수치가 잘 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니면 인터넷에 다른 분들의 후기를 봐서는 지금 제가 젊어서 이제 당 수치가 잘 되는 편이긴 해도, 제가 참고로 93년생입니다. 젊어서는 당 조절이 잘 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뭐 30대, 40대, 50대가 되면 점점 당 조절이 약으로도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강제로 당질 제한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제가 당뇨 환자분들 계시는 당뇨 커뮤니티에 가봤는데 당질 제한식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, 많이. 와, 진짜 저는 그렇게는 살기가 싫더라고요, 진짜. 그분들을 저기 어떻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죠, 당연히. 근데 저는 먹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의 굉장히 큰 낙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? 먹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저는 집도 허름하고 작은 데 살아도 되고 옷도 뭐 비싼 옷 안 입어도 되고,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먹는 건 항상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. 그래서 당질 제한식을 강제로 하게 돼서 맛있는 걸 못 먹게 된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그건 정말 사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, 진짜. 물론 위우회술을 해도 식이 조절은 하게 됩니다. 먹는 음식에
제한도 많이 생기고요. 다만 위우회수를 했을 때 식이 조절과 나중에 당이 많이 조절이 안 돼서 강제로 하게 되는 당질 제한식은 차이가 꽤 크거든요. 그 둘 중에 뭐가 낫냐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위우회수를 해서 식이 조절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위우회수를 하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보통 다른 분들은 단순히 이제 초고도 비만이라서 위우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위우회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밖에 없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입니다. 위우회수를 하면 일단 몸무게가 줄어들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간 수치가 정상화가 됩니다. 지방간이 사라지고,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 뭐 간이 좋으신 분들도 아무튼 간 수치도 정상화가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얻는 거거든요.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. 다행히도 이 수술이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원래 이 수술을 하려면 거의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큰 돈이 필요했는데, 지금은 이게 급여 항목으로 변경이 돼서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여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모든 분들한테 이 수술이 급여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.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. 체질량 지수, 즉 BMI가 35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무조건 됩니다. 이 경우에는 뭐 다른 그 조건이 없어요. 두 번째로 BMI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, 수면 무호흡증, 심혈관 질환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은 수술 비용의 한 80%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나옵니다. 그럼 환자분은 이제 20%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보장을 받는 분이 계시긴 한데, 이게 그 보장을 받는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애매한 부분인데, BMI가 27.5 이상이면서 당뇨병을 가지신 분도 보험 적용이 되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80%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20% 지원을 받아요.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80%인 거죠. 뭐 그래도 지원 안 받는 것보다 낫긴 한데, 아무래도 수술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좀 적게 보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게 보험 적용이 되면서 전국의 각종 병원들에서 비만 대사수술센터, 뭐 비만 수술센터, 고도비만 수술센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센터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도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비만 수술 센터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이쪽 방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해오신 분한테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. 처음 수술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6개월을 기다렸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지금은 그래도 적체가 좀 많이 해소가 돼서 한 2, 3개월 정도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진료받을 때부터. 제 수술은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고, 앞으로 유튜브에는 수술 전에 어떻게 하는지, 수술 직후의 컨디션이 어떤지, 그리고 수술 후에 뭐 식이 조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.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, 최대한 많은 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